안녕하십니까.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의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연대 자리에 나와서 참담한 마음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사법정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법이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권력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권력의 불평등에서 비롯됩니다. 당연히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 같이 없는 죄조차 만들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등한 사회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명함 한 장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밥 한 끼로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 운명에 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허위 정보가 공표돼서 또한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허위 사실뿐만이 아니라 국정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실조차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왜곡 정보를 수없이 되풀이하거나 확신에 차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한 더불어서 바로 이렇게 유권자들의 판단을 철저하게 오도한 뒤에 당선됐다고 한다면은 그 당선은 유효한 것일까요? 무효화되어야 할까요? 작은 법적 과오에도 당선이 무효화되는 많은 과거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억울하게 이를 겪기도 했습니다. 선거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분명히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앞에 놓고 유유자적 이미 당선이 완료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태롭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바로 어제 2016년도에 촛불혁명으로 해서 퇴출된 전직 대통령과 만나서 자신이 미안하고 죄송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조차 그 퇴출을 헌법적으로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발언은 왕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헌법을 지키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와는 배치되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더 큰 우려는 여기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대통령의 신분으로 변화해서 이와 같은 언행을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든 언론과 헌법기관이 정당하다고 받쳐준다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피해는 누가 입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이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법적 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이와 같은 언행이 법의 검토와 심판을 받아서 그의 당선이 정말 유효한지 무효한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정치는 또 다른 국면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처벌을 받지 않는 기형적인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정치 사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그 피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법정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헌법, 형사사법체계 전부를 통틀어서
재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와 같은 고발은 이제 우리의 사법제도가, 우리의 형사제도가 과연 정당한지, 정의로운지, 공정한지,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상식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소해서 그의 죄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